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는 중국 당국의 은폐로 급속히 전 세계로 퍼져 각국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한 달여 만에 폭발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위기를 맞은 각국 정부와 국민들은 도대체 이 바이러스가 어떤 경로로 왔는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개인과 국가는 어떤 방식으로 이 흉악한 바이러스를 피해야 하는지도 관심입니다. 지난 40년간 중국은 아시아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에서 유럽에 이르기까지 경제적 이익을 미끼로 세계화, 공자학원, 1대1로 등을 통해 각국의 정치, 경제, 문화에 침투해왔습니다. 중국의 경제적 소외를 입은 나라들은 중국과 거래를 하면서도 재앙이 닥치리라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가 전파된 과정을 보면 중국 공산당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나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나라는 이탈리아, 이란, 한국입니다. 이들 국가는 중국과 경제 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나라로 확진 환자 증가 추이가 1, 2, 3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14일 현재 이탈리아는 확진자가 17,660명으로 1위, 그 뒤를 이란, 한국이 잇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코로나19로 유럽은 물론 전 세계 슈퍼 전파국으로 급부상했으며 서유럽에서 유일하게 1대1로에 적극 참여한 국가입니다. 다른 서방 국가들이 우려했지만 지난해 3월 중국 정부와 1대1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이탈리아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유럽연합 꼴찌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장기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국가 부채는 국내 총생산의 130% 이상으로 유럽에서는 그리스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루카 페라리 주중 이탈리아 대사는 지난달 중국 관영 영문 매체 글로벌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이탈리아는 2018년부터 중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유럽 관광지 중 하나라며 지난해 중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이 20% 늘었고 중국인 관광객이 300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이탈리아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 수가 400만 명을 넘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탈리아가 G7 국가들 가운데 최초로 1대1로 참여를 선언하자 중국은 중국 관광객이라는 선물을 안겼습니다. 그러나 이 선물은 결국 코로나19로 변신하면서 이탈리아는 치명적인 대가를 치르게 됐습니다. 이탈리아는 중국인 관광객을 통해 코로나가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란 역시 중동에서 코로나19 슈퍼 전파국이 되면서 전 중동을 코로나로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란은 국제사회에서 대표적인 반미 국가입니다. 반미 국가는 친중일 수밖에 없는 만큼 이란의 대중경제 의존도는 매우 높았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이란 원유 수출 금지에도 암암리에 이란산 원유를 사주는 등 이란 경제에 깊숙이 개입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란 관료들과 중국 인사들의 접촉이 빈번해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란 고위 관리들이 속출했습니다. 국회 부의장과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자문이 사망했으며 보건부 차관 등 24명의 고위 관리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또 중국 철도기술회사는 이란의 쿰 지역에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데 27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란 보건 당국자들은 발병 원인이 쿰의 중국인 노동자이거나 쿰에서 중국을 방문한 이란 사업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시진핑 주석의 중국몽 계획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함께 북방 경제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방했고 한국과 중국은 운명 공동체라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한국은 1992년 중국과 수교한 이후 중국과의 경제 무역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중국 수출을 늘리고 중국의 한국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중국 공산당과 강한 협력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도 중국 공산당과의 관계 손상을 우려해 중국인 입국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국은 중국과 190여 도시와 단체가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데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대구시와 경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매번 중국에 위협당하고 끌려다니면서도 친중공 정책을 펴왔는데 코로나19로 막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여론이 거셉니다.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중은 운명공동체라고 얘기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과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린 자의 행위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자유의 가치를 존중하는 대한민국은
공산당 일당 독재 중국과 결코 운명 공동체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